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과학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만이라도 보고 있었는데 다시 화면을 보고 하려니까 다시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힘을 내서 이제 이번 단원 배우고 있던 거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한번 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물질의 특성, 한 100만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 단원을 공부하고 있고요. 처음으로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물질의 특성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혼합물을 다시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까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처음으로 공부했고요.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해서 여기서 녹는다라는 거를 용어를 1학년 때 배웠던 걸 복습을 했어요. 여기서 녹는다는 것은 요 초성으로 그렇죠. 이제는 알고 있죠. 얘가 융해라는 개념이고요. 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중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뭐였죠? 소주골이랑 증류탑 나온 거? 그렇죠. 증류라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을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는 물질이 녹는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녹는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라는 개념을 용해된다 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녹는 정도 해서 용해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마지막 수행평가에서 엄청난 그 그래프를 해석하시고 또 어떤 물질이 석출되는지 몇 그램 석출되는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용해도 곡선 해석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그 방법의 이름은 뭐였죠? 맞습니다. 재결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이번 주 2시간 동안 이 마지막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에 나무가 뜨는 거, 그리고 물에 쇠구슬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가라앉는 거. 그런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이미 많이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용어까지도 아마 스포가 됐을 거예요. 요렇게 초성을 가지는 거. 미음, 디귿. 그렇지. 밀도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개념은 밀도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 영상, 수업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나왔고요. 그 과학자가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발견했던 거, 그 성질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핵심 질문이 있어요. 질량과 부피로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량과 부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물질 1kg을 가져다 놨어. 그럼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에요? 이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물질 1kg이 내 눈앞에 있대. 그 물질이 뭐니?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부피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 1리터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물질일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떤 물질 1kg이 있는데 그 물질의 부피도 내가 알 수 있다면, 혹은 어떤 물질 1리터가 있는데 그것의 질량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다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202페이지를 보시면요. 밀도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밀도의 단위를 살짝 가려놨어요. 자, 사실 이제 활동지를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방금 봤던 교과서에 정답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눈썰미가 좋았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우선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개념은 밀도라는 개념이었고요. 자, 눈썰미가 좋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를 잘 해석할 수 있거나 여기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볼게요. 어떤 물질에 무엇으로 나눈 값. 자, 정의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를 봐도 좋고요. 어려우면 아니면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단위 부피당 질량. 일정한 부피가 있을 때 그것의 질량. 그럼 여기서 뭐를 뭘로 나누는 것일까? 부피를 질량으로 나눌까? 질량을 부피로 나눌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답을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정답을 적어보시고 요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답을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는 그 전에 아래쪽에 퀴즈를 풀어봅니다. 질량의 단위로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뭔데? 질량은 우리가 주로 어떤 걸로 측정을 할까요?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저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울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단위들을 질량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량의 단위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램도 사용을 하고 밀리그램도 사용을 하고 또요. 그렇죠. 킬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밑에 나오는 것이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 다른 단위들은 또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질량의 단위를 왔다 갔다 서로 한번 변형을 환산을 해볼 텐데요. 자, 3g을 미리그램으로 바꾸고 싶어요. 3g을 미리그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컴퓨터를 사용 중이니까 네이버에다가 3g을 치면 아마 여러 단위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환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환산하는 것 중에 미리그램 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이 한번 해볼까? 네이버에서요. 이렇게 3g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단위 변환이라고 해서 여러 단위로 환산을 해줘요. 그럼 요 부분에, 요 제일 윗부분에 밀리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 이게 펜이 안 돼가지고요. 여기 맨 위에 맨 위에다가 3g으로 입력을 했고요. 요 맨 첫 번째 줄에 3000m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3000mg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야. 7500mg을요. g으로 환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3g이 밀리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1000배가 커졌어요. 그럼 밀리그램에서 다시 그램으로 올려면 1000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7.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합니다. 500g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줄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램과 미리그램이 1000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서도 1000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램이 미리그램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앞에 붙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아래에서는 거꾸로 그램보다 킬로그램이 더 무거운 단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더 작은 숫자가 와야 되겠죠. 1000배 관계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500g은 1000을 나눠서 0.5k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50.5kg이에요 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0.5는요 50kg에다가요 500g 더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1kg을 g으로 환산을 해봅니다. 1000배의 관계가 있다고 했고 kg보다 g이 더 작은 단위니까 앞에 숫자가 더 큰 숫자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1000을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부피의 단위를 계산을 해볼게요. 부피의 단위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요. 슈퍼에 가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우유 한 팩을 샀어요. 그 뒤에 붙은 단위가 뭐예요? 200? 그렇죠. 그게 부피를 나타내주는 단위입니다. 밀리리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콜라 페트병 엄청 큰 거. 치킨 시키면 오는 거, 그거 큰 거를 사봅니다. 1.5? 그렇죠. 리터라는 단위도 부피를 나타내주는 단위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감기가 켈록켈록 거려서 해열제를 받았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를 소분해서 나눠주는데 그 투명한 물약병에 나눠주네요. 약사님이 얘기합니다. 자, 하루에 밥을 먹고 약봉지 하나 먹을 때마다 10땡땡씩 드세요. 그렇죠. cc라는 단위도 부피를 뜻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1cm인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표현했죠.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이런 정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부피는 1,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 이것도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가 됩니다. 자, 이런 단위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1ml와 1 세제곱 센티미터와 그리고 1cc와 모두 다 같은 크기의 단위를 뜻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아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밀리리터와 리터 사이의 관계는요. 500ml는 몇 리터예요? 그렇죠. 0.5리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사면 1.5리터, 1리터에다가요. 500ml 더한 거예요. 그 1리터는요. 500ml 2개예요. 그러니까 1.5리터 음료수는요. 500ml 3개짜리예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알려줬던 거를 바탕으로 하면 나머지 두 숫자를 채울 수가 있어요. 500ml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그렇죠. 500이고요. cc 단위로 바꾸면요. 그렇죠. 이번에도 500 숫자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질량은 아까 저울로 쉽게 잴 수 있다고 했는데 부피는 어떻게 잴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고민하던 거 끝냈나요? 밀도를 계산하려면요. 뭐에서 뭐로 나눠야 하나요? 이쯤 되면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역시 훌륭하죠.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잘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밀도는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라서요. 부피분의 질량 이런 식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질량의 단위와 부피의 단위를 많이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서 질량은 우리 앞으로 그램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주로. 부피는요. 저 많은 것들 중에 밀리리터 혹은 같은 크기의 단위를 뜻하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밀도는 그램을 밀리리터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주로
g/ml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혹은요, 같은 거 세제곱 센티미터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g/세제곱 센티미터도 같은 크기의 단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단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앞에 숫자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질량을 부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요. kg/L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 톤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해도 되고요. 다양한 걸 사용을 해도 되지만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잠시 의문을 가졌던 이 부피는 어떻게 잴까? 이 질문을 해결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부피는 어떻게 잴까? 우선 액체의 부피는 어떻게 재면 될까요? 액체의 부피. 여러분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액체, 물병에 500ml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밀리리터를 어떻게 쟀을까? 혹시 가정 시간에 요리를 좀 해보셨나요? 계량컵을 보셨나요? 거기에 밀리리터라는 그런 단위가 적혀 있죠. 혹은 cc 이런 것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눈금까지 물을 채우면 그 물의 부피가 바로 500ml 이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량컵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실에 계량컵 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기지? 이런 식으로 생겨서요. 눈금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눈금 실린더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어쨌든 그 눈금이 있는 데까지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것까지 액체가 차 있으면 그 숫자를 부피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재면 될까요? 근데 고체는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모양이 일정하다면 주사위처럼 그 수학 시간에 있는 것처럼 수학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라면 아까 한번 얘기를 했죠. 가로 세로 높이를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만약에 3cm고요. 세로가 너무 정육면체처럼 그렸지만 5cm고요.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고 이게 높이죠. 네, 세로가 5cm고요. 세로가 3cm라면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서로 곱해주면 되니까 3, 3, 9, 9, 5, 45, 45에 센티미터를 3번 곱했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서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로 한 밀리리터 단위로 바꾸면 숫자가 똑같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 중에 물에 가라앉는 물체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영상 중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같은 거요. 왕관의 그 부피를 어떻게 쟀더라?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그 욕조에다 왕관을 이렇게 퐁당 넣어봅니다. 그 욕조에서 밀려 나온 물의 부피가 왕관의 부피와 같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죠. 근데 우리는 욕조 말고 이번에도 이렇게 생긴 눈금 실린더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눈금 실린더에 꽉 채운 다음에 넣고 밀려 나오는 물이요. 그럼 우리가 밀려 나오는 그 물을 정확히 손실 없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눈금 실린더에다가요. 물을 일정량 넣어요. 그 물에 눈금을 읽습니다. 이걸 처음 부피라고 할게요. 처음 물의 부피. 그 다음에 물질을 무언가 넣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의 수위가 상승하겠죠. 그럼 요거를 읽습니다. 나중 부피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 밀려난 물의 부피가 넣어준 물질의 부피와 같다. 그러니까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왕관같이 물속에 폭 잠길 때 얘기잖아요. 아, 큰일 났다. 물에 뜬다면? 나무토막 같은 거는요? 나무토막 같은 그런 물에 뜨는, 근데 그 나무토막이 엄청나게 막 예술적으로 이렇게 생긴 조각이에요. 훼손시키면 안 돼. 물에다 넣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에 이렇게 동동 뜰 텐데. 눌러서 가라앉혀요. 뭘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내 손이 같이 잠기면 어떡할까요? 내 손의 부피도 측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재면 되냐면 보통은 철사 같은 거 힘이 있으면서도 엄청 얇아서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나무도막을 밀어 넣어줍니다. 물속으로. 해서 똑같이 재주면 되는데요. 이따가 선생님이 실험할 때는 철사, 얇으면서도 힘 있는 철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눌러보는 그런 영상이 이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엄청 얇기 때문에 부피를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피를 다 잴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서 질량은 어떻게 잰다고요? 질량은 저울로. 부피는 어떻게 잰다고요? 액체면 눈금 실린더. 고체면 일정하면 그렇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요. 모양이 막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물에 넣어서요. 물에 가라앉으면 그냥 물에 넣으면 되고요. 물에 뜬다면 그렇지, 무언가로 눌러주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측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대신 한번 실험을 해봤으니까요. 영상을 보고 활동지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물질의 밀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숫자를 읽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한번 남겨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실험 영상을 보시면서 질량과 부피 칸을 채워주시고 밀도도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뭐를 뭘로 나눠? 그렇지, 질량을 부피로 나눕니다.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탐구 결과를 적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단위를 포함해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질량은 주로 어떤 단위를 사용하겠다고요? 그렇지, 그램 단위를 사용하면요. 이 칸에다가 숫자와 그램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부피는요.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밀리리터나 혹은 세제곱 센티미터 둘 중에 어떤 단위로 계산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단위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어떤 거를 쓰더라도 앞에 숫자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둘은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니까요. 자, 그럼 실험 영상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실험 내용을 잘 보고 왔나요? 실험 내용을 보시면서 이 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질량과 부피, 물질마다 재는 순서가 약간 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잰 게 어떤 물리량을 잰 건지를 잘 생각해서 단위까지 포함해서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밀도를 계산할 때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꼭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으면요. 여러분들은 탐구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잠깐만 밀어두면요. 이 앞부분 물질의 종류 적는 요 칸까지요. 자, 물과 금속 조각 그리고 나무 조각을요. 한 컵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컵 속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위로 뜨고 어떤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인지 예상을 해서 이 컵 안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물질의 이름을 아래에 있는 것부터 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표에다가 3가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라는 건 이름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물, 금속 조각 A, 나무 조각, 이거를 어느 것이 아래에 있고 어느 것이 위에 뜰 건지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밀도는요. 방금 실험 영상을 보고 계산한 대로 숫자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름의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우선 물과 금속 조각 A, 나무 조각을 한 컵에 넣었을 때 어떤 것이 가라앉고 어떤 것이 뜰지를 예상해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물에 넣었을 때 금속 조각은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속 조각이 여기 말고 표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금속 조각 A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럼 나무 조각은요,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그렇지. 영상에서도 한번 봤듯이 나무 젓가락이 위에 뜨는 걸, 물 위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나무 조각이 위로 뜰 것이고 물이 그 중앙에 있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금속 조각 A의 밀도를 계산한 대로, 물의 밀도를 계산한 대로, 나무 조각의 밀도를 계산한 대로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았을 때 이 숫자에 무언가 경향성이 나타날 거예요.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이 3개 중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한 그것이요.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떴습니까? 가라앉았습니까? 그렇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반면에 밀도가 큰 물질은요? 그렇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죠. 자, 이렇게까지 실험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밀도 계산한 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등교했을 때 기회가 되면 반 친구들과 함께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확인해 볼 텐데요.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 아래에 보면 자, 밀도는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뒤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전제 조건이 있고요. 뒤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다. 좀만 더 읽어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할 때도 같은 문구를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값을 가진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다를 풀어서 서술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밀도도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에 관계없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험 결과 중에서 금속 조각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이 그 금속 조각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이 표를 보시고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바탕으로요. 금속 조각 A 밀도 적은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얘가 무슨 물질인지, 금속 조각 B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핵심은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나무 조각같이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요, 물보다 위로 떠올랐고요. 밀도가 큰 물질, 금속 조각은요, 밀도가 작은 물질, 물보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으로 밀도를 비교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밀도가 알려져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요, 밀도를 계산해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면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다른 물질이면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순수한 물질,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혼합물의 밀도는 어떨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혼합물 중에 우리는 제일 이번 단원에서 많이 얘기한 혼합물이요. 소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소금물이랑 계란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밀도가 어떻게 될지 서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것도 재미난 실험을 하나 찍어 보았으니까요. 실험 영상을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영상 봤죠?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해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영상으로나마 아쉬움을 좀 달래보자고요. 자, 처음에 계란을 물에 소금을 하나도 안 넣은 물에다가 그냥 계란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을 때 계란이 물 위로 떴나요? 아래로 가라앉았나요? 계란의 위치를 첫 번째 컵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가라앉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소금을 몇 스푼 더 넣었어요. 처음에 몇 스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이렇게 중간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소금을 몇 스푼 넣는지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확인한 대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일회용 숟가락 기준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몇 스푼을 더 추가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계란이 어디 위치했나요? 그렇지, 물 밖으로 뿅뿅뿅 이렇게 튀어나왔죠. 자, 그럼 이제 밀도를 비교해 볼 텐데요. 아까 밀도가 크면 위로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고요.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컵에서 물이랑 계란이 있었는데요. 계란이 아래로 가라앉았어. 그럼 물보다 계란의 밀도가, 그렇지, 자, 계란의 밀도가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을 처음에 몇 스푼 넣은 그 소금물을 우리가 소금물 1이라고 해볼게요. 소금물 1이랑 계란이랑 밀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이게 계란이 뜬 것도 아니고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중앙에 이렇게 두둥실 있었습니다. 그럼 밀도가 뭐 어느 하나가 완전히 위로 뜬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라앉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계란이 물을 좀 많이 했을 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 실험 영상에서는 아래에 살짝 닿아 있는데 위로 떠오른 형상,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더 추가해 주었더니요. 계란이 완전히 위로 떠올랐어요. 그럼 그 소금물 2보다는 계란이 확실하게 그렇지, 밀도가 더 작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계란을 혹시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했을까요? 아니죠. 옆에 통에다가 잠깐 옮겨 놨다가 소금을 더 녹이고 다시 그 계란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어요. 그럼 계란이라는 그 물질이 다른 계란을 가져온 게 아니네? 그럼 계란의 밀도는 3번 모두 다? 저 같은 밀도를 가진 계란이겠죠. 같은 물질이니까요. 그럼 이 계란의 밀도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 근데 처음에는 물이 계란보다 밀도가 작았고 소금물 1은 계란과 밀도가 비슷했고 소금물 2는 계란보다 밀도가 컸네요. 그럼 이제 액체만 비교해 볼게요. 물, 소금물 2 이렇게 3가지를 비교했을 때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하면 그렇지, 제일 작은 것이 물이 될 것이고요. 소금을 조금 넣었을 때 밀도가 커지고 소금을 더 많이 넣었을 때는 밀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소금 처음에 몇 번 넣었을 때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농도가 진해졌겠죠. 소금물 1보다 2가 밀도가 그렇지, 진해질수록 밀도가 커진다 라는 것을 통해서요. 혼합물의 밀도는 섞여있는 물질이 혼합물의 밀도는 소금물의 밀도는요. 섞여있는 물질이 물과 소금이 섞여있는 비율에 따라서 여기 이번 실험에서는 물량을 일정하게 그냥 두었고요. 소금을 계속 넣었어. 섞여있는 비율, 소금이 많아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금을 똑같이 3스푼씩 사용을 했어. 자, 컵을 3개를 준비합니다. 똑같이 소금을 3스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컵에다가는요. 물 100ml를 넣었고요. 두 번째 컵에는 물 200ml, 마지막 컵에는 물 300ml를 넣어봅니다. 자, 이럴 때는요. 밀도가 어떻게 될까?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섞여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소금량이 같을 때는 물량이 적을수록 진한 농도인 거죠. 물을 조금 넣을수록 더 짠 소금물이 될 거예요. 농도가 진할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을 가장 적게 넣은 것이 농도도 가장 진하고 밀도가 가장 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05페이지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물질은요, 밀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금속 조각 A와 B의 밀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고요. 표에 나와 있는 물질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숫자, 같은 밀도 값을 가지면 같은 물질, 같은 순물질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요, 혼합물, 소금물 같은 것은요, 소금물의 밀도는 얼마니?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섞여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소금과 물을 얼만큼씩 넣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에 넣으면요, 달걀이 그냥 가라앉지만요,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진한 소금물로 만들수록 달걀이 점점 떠오릅니다. 소금이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보다도 커지기 때문이죠. 자,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물질처럼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소금을 점점 더 넣을수록 진한 소금물이 될수록 달걀이 점점 위로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밀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물질의 특성 중 우리가 배울 마지막 거였죠. 세 번째 거, 밀도의 개념을 배웠고요. 밀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면서 측정하는 실험 영상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밀도 차이에 따른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시간쯤 되니까 약간 출출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급식 안 먹고 집에서 먹으니까 점심 메뉴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겁니까? 선생님은 오늘 점심으로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소고기 구워 먹을 때 너네 혹시 진짜 맛있는 양념장 레시피 있는데 알아요? 소금 못 찍어 먹어? 소금? 아예 아니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얘들아 진짜 맛있는 건데, 다진 마늘을 한 스푼 정도 넣어봐. 그 다음에 마늘 안 좋아해도 이건 맛있어요.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추를 살짝 톡톡 넣고, 그 다음에 뭐였지? 간장을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었으면 요거 이제 아빠 밥숟갈로 한 숟가락을 넣었다. 그러면 간장은 밥숟가락으로 한 3스푼 정도, 후추는 좋아하는 만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안 돼. 참기름을 왈칵 쏟아버렸네. 이를 어째? 한 스푼이 아니라 10스푼은 들어간 것 같아. 이를 어째? 맨 처음에 이 까만 글씨로 적은 이게 마법의 비율이란 말이야. 10스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없어져요. 느끼해져요. 다시 한 스푼으로 돌려주세요. 선생님의 양념장을 살려주세요. 에필로그 아니고요.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밀도 차이에 따라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방금 말했던 이 선생님의 양념장을 살려주는 이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각 반에 반별로 주기율표를 붙여주느라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이런 쓰레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료수랑 물 먹으면서 이런 쓰레기도 나왔고요. 또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요플레를 버리면서 이런 쓰레기도 나왔어요. 자, 이런 플라스틱들이 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하에 묶여있지만 다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요, 뭔가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트병은 얘는 그래도 페트라고 적혀 있는데 얘랑 얘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으로, 밀도라는 방법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 플라스틱의 대략적인 밀도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밀도 숫자를 보고 어떻게 분리를 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다가 간단한 양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와서 자, 1번 선생님의 양념장을 살려주는 방법, 2번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요. 다음 수업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고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과제를 하나 남기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